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6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 18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3,300만원으로 오늘 일봉을 보시면 어제 새벽부터 일봉상의 양봉 마감을 해주고 아직도 뭔가 조금 더 상승해주려는, 반등을 해주려는 그런 캔들의 형태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FOMC가 이제 충격파를 좀 일으켰고 금리 동결을 했지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FOMC 이날, 요날 이제 수요일자 영상 보시면은 FOMC 뭐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한 파 더 내릴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다. 몸통으로 계속 음봉으로 이제 마감을 하면서 거래량이 실렸고 CPI 좋게 나왔는데도 롱이 안 터졌다. 그리고 모두가 이제 금리 동결을 호재로 보지만은 차트적으로 한 방 더 내렸다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줬고 나스닥이랑도 좀 반대되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비트코인이 금리 동결하면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할 수가 있다. 요런 입장을 좀 설명을 드렸었죠.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수요일자 영상에서 한 번 더 이제 빠질 수 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빠졌습니다. 금리 동결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24.8K. 정확하죠. 뒷자리까지 지금 $800, 24,800 여기를 이제 딱 찍고 지금 반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어제도 카톡방에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정도로 크게 수직 하락을 하고 금리 동결 FOMC 이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FOMC가 하나의 또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데 FOMC 전에 많이 올려놨다? 그러면 FOMC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거고, 그 전에 미리 많이 빼놨다? 그러면 FOMC가 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 반등 쪽으로 조금 흐름이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크게 들어올렸어요. 매물대까지 뚫어놓고 크게 들어올렸는데 거기서 내려오면서 1파, 2파까지 하면서 저점 갱신을 결국에는 여기까지 두 번이나 더 저점 갱신을 하면서 내려온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굉장한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25,000달러까지 좀 붕괴를 시키면서 상당히 조금 지지부진한 숏으로 좀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숏이 이 당시에 하락이 나왔을 때처럼 화끈하게 한 방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좀 떨어졌다 또 올리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도 떨어졌다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큰 가격적인 충격을 주는 것보다 시장에 좀 기간적인 조정을 주는, 그러니까 조금 지리멸렬하게 떨어지는 그런 이제 조정을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상당히 좀 오래 끌었다. 상당히 좀 많이 지칠 수가 있어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끈하게 위아래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차라리 좋은데 이렇게 조금 시간을 끌게 되면은 어쨌거나 만나야 될 그런 구간까지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업비트 기준으로 보시면 업비트는 김프가 많이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당시에 저점, 최저점을 찍었을 때 2천만원대, 그 다음에 여기서 쭉 한 번 올리고 바닥을 찍었던 2,600만원대, 요 자리를 쭉 이었을 때 이 추세선, 그러니까 추세선의 주요 하단 지지선을 지금 이탈한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탈 이후에 결과적으로 여기를 뚫지 못하고 크게 내렸었던 주요 저항선이 이후에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지지선을 딛고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박스 상단에 어떻게 보면 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3,250만원대 지지를 받고 여기서 조금 반등이 충분히 좀 나와줄 수가 있고, 반등의 세기가 어느 정도 좀 나와줄 수 있냐?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흘러내릴 때 진짜 제대로 된 반등이라고 하면 여기서 나왔던 첫 반등, 거의 떨어진 거를 거의 다 말아 올리는 이 반등이 제일 셌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여기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긴 했지만은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페이크성 상승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많이 내렸어요. 시총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지금 3,250만원대에서 일봉상으로 양봉이 일단 들어왔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 10% 여기서 반등 준 만큼의 폭, 10%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정확하게 이 추세선을 또 저항을 맞는 여기 지금 추세선 뚫고 내려왔지만 여기서 나왔던 상승폭만큼의 반등을 쳐줬을 때 쭉 올라가면서 여기 추세 저항을 맞고 한 번 더 꺾이는,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쌍바닥 형태를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들이면서 유턴을 하는 그런 형태의 차트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반등이 초반 구간에 좀 굉장히 세게 터지는 게 맞거든요. 떨어지고 나서 이 구간에서도 반등, 여기 구간에서도 반등이 굉장히 세게 터졌고, 이후에는 살짝 이제 힘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구간에서의 바닥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바닥을 깨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좀 더 이제 3,100만원 선에서의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연속된 음봉으로 계속 빠지지 않았습니까? 일봉상 기준으로 지금 일봉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일봉상으로 일단은 계속 빠지다가 양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는 요때랑 좀 상당히 좀 비슷한 패턴으로서 한번 반등이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 그랬을 때 10% 정도의 반등은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 10%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3,600만 원 선 정도, 요 정도 라인까지 한번 쳐주고 조정을 받는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한번 롱 접근, 반등의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정도로 줄줄줄줄 시간 끌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왔고, 여기서 이제 최고점 찍었을 때가 4월 11일이었죠. 4월부터 지금까지 6월까지 거의 2달간을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또 반등이 나올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충분히 또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지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중요한 건 달러 차트입니다. 이 달러 차트를 좀 확대해서 마찬가지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달러 기준으로 보시면 이 최근에 이 형성했던 여기 저점, 여기 이제 최고의 공포 구간이었죠. FTX 파산하면서 비트코인이 15,400달러까지 떨어진 이후에 여기서부터 드라마틱하게 들어 올리고 한번 딛고 나서 31K를 찍었던 이 점들을 이었을 때의 추세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 근데 거의 다 지금 만날랑 말랑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여기를 근접한다는 것, 정확히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 근접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굉장히 조금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한 번의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반등의 세기가 떨어지는 낙차가 커야 반등도 좀 세게 나옵니다. 이 구간처럼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크게 올렸죠. 근데 지금은 떨어지는 낙차 자체, 각도 자체가 완만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내려꽂는 힘보다는 상당히 좀 약하다, 대신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또 눌렸다가 시간을 끌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이 중간 부분에서 한번 이런 휩소성 하방 내려찍기가 또 한번 나올 수도는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비트 롱 관점, 반등의 관점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달러 차트 일봉 기준으로 보셔도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좀 반등, 최저점 대비해서 10% 정도의 반등이 이 구간에서처럼 어느 정도 좀 뽑혀준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27,400달러 정도 선까지의 반등은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도 양봉 마감을 해주고 지금도 일단은 양봉 아래꼬리 캔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바닥을 찍은 이후에는 그래도 4일 정도? 3일에서 4일 정도, 여기도 4일 정도 반등세가 나왔죠. 여기도 4일 정도 반등이 나왔고 여기도 4일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치면은 금, 토, 일까지의 그리고 이제 토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 빼고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약간은 좀 강한 반등세가 좀 들어와 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양봉을 이제 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27,400달러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10% 정도의 반등, 최저점 대비해서 지금 구간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는 앞으로 약 한 7% 정도의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 치고 또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을 이렇게 깨지 않는 한 저점까지 안 가면서 살짝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또 고점 돌파를 해가는 N자 상승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크게 보면은 유턴하는 느낌, 차트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유턴하면서 전고를 좀 뚫으러 가는, 그랬을 때 이제 하반기에 31K를 뚫고 33K나 35K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의 어떤 변곡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 충분히 우리가 저점으로 볼 수도 있을 만큼 많이 내렸고 좀 지표적으로나 차트적으로나 봤을 때도 충분히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너무나 많이 빠졌죠. 이런 수위 같은 코인을 보시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빠지다가 여기서 너무나 화끈하게 빼버렸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게 1,300원에서부터 거의 이제 800원까지 깨고 750원까지 무지막지하게 내렸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간에서 사실 개미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물타기를 하더라도 하다 물타기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그런 경우에 다 죽이고 나서 반등이 또 시원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을 찍어 놓고, 여기 최저점이죠. 대략적으로 이제 768원 정도 여기서 최저점이 찍혔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그래도
못해도 50% 정도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냐. 알트코인이고 시가총액이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천억대로 쪼그라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제대로 된 상승이 한 번도 없었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최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 50% 정도는 좀 들어올렸을 때 1150원 정도, 여기 매물대 정도 좀 한번 터치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살짝 뚫어주는 그런 그림, 여기 매물대도 굉장히 강하긴 한데, 어쨌거나 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빔이 여기서부터 터진 게 맞거든요. 근데 요 정도는 충분히 메꿔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들도 지금 너무나 많이 빠진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감, 거기다가 이제 바이낸스 쪽에서도 재수가 들어간 상황에서 특히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대부분의 알트들은 거의 다 좀 증권이 아니냐, 이런 이제 망발을 뱉으면서 알트들의 하락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알트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이슈거리들을 개미 털기로 이용을 하고, 또 크게 내린 구간에서 이 저점 매집권으로 활용을 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수위도 바닥을 찍은 상황이 이 자리에서 양봉으로 대량의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거래량이 도대체 뭐냐?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의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한 800원 정도다라고 했을 때, 한 2배 정도 이제 뻥튀기로 한다고 했을 때 16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리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50%에서 뭐 많게 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에토스라든지 마스크 네트워크처럼. 근데 다만 이제 수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V자로 메우기는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그래도 최저점 대비 50% 상승하는 요 정도 구간, 요 정도 반등은 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트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도 좀 이따가 좀 더 세밀하게 짚어볼 건데, 일단은 알트들이나 비트코인이나 그리고 이더리움도 지금 차트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뭔가 반등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그 이후로는 어쨌거나 내릴 만큼 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봉상의 상승 추세선의 저점에 좀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자산 운용 금액이 1경 2700조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최정상에 있는 그런 자산 운용사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바로 이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로 명명된 신청 서류를 SEC에 전달을 했고, 지금까지 SEC는 전부 다 반려를 했었죠. 근데 다만 이번 건은 조금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번에 SEC에서 태클을 걸었던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코인베이스도 한숨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SEC는 선물에 대한 ETF는 승인한 경우가 있었지만은 현물 ETF 출시는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는데, 이번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은 쉽게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수준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고, 특히나 이 레리 핑크 블랙록 최고 경영자는 미국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고 정치권에도 가장 많은 후원금이나 자금줄을 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눈에 잘못 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세력줄 중에서 가장 쩐이 많은 그런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레리 핑크. 그래서 현재 미국인의 약 20% 정도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블랙록이 제안한 ETF는 잠재적으로 나머지 80%의 접근성이 좋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특히나 이번 약간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이 좀 나온 이후로도 이번 블랙록이 ETF 신청을 하면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최근까지 SEC의 행보를 봤을 때 이 ETF도 반려를 할 좀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엄청난 또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또 반등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저희도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 밤 11시 45분, 굉장히 늦은 시간이지만 저희는 어쨌거나 뭐 12시, 1시까지도 주요 뉴스나 분석 내용들이 저희가 이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차트가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빠진 이유는 항상 반등이 있었다, 패턴적으로. 여기도 보시면 크게 반등이 있었고, 여기도 나름 되돌림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 여기 떨어진 지점까지는 못 올렸지만,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도 크게 한번 낙차를 줬기 때문에 충분히 요 정도 라인까지, 떨어진 거의 절반 정도 라인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요렇게 그림 작도를 해드렸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어쨌거나 이 추세 하단에 지금 맞았기 때문에 대규모의 반등세로 조금 돌아설 수 있다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귀신같이 그림대로 반등이 나왔죠. 자, 예상해드린 대로 여기서 바닥을 찍었고 쫄쫄쫄쫄 올라가서 지금도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이게 요 정도 올라갔으니까 내려가겠지, 요런 관점보다는 물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저점 라인 지금 안 깨고 계속 가다 보면은 한 번 더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숏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거나 조금 이 장기적 관점 3일봉 기준으로 봐도 여기서 만약에 장악형 3일봉이 이렇게 메워준다, 직전에 음봉을 메워주는 봉이 나오게 되면 이후에 연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메워주면서 반등의 세가 요때 당시나 요때 당시처럼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저점 대비 10%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숏을 뭐 너무 고 레버리지로 잡아놓게 되면은 위로 조금만 올라가도 터지게 되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해서 최대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숏은 그냥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최소 여기 고점을 어느 정도 넘겨주고 위로 좀 가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 올렸던 것만큼의 한번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26,000달러에서 26,200 구간에서의 숏 타점, 이런 식으로 숏 타점은 나온다. 그런 타점도 저희가 다 분석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래 구간에서 충분히 계속적으로 롱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저점을 갱신을 했을 때도 이 구간에서 롱을 다 드렸습니다. 여기 아랫골이 이런 식으로 마감봉 뜨면서 아랫골이 밑에서 쭉 말아올리는 양봉 뜨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온 구간에서 저점까지 갱신하고 이런 거 들어오면은 충분히 롱을 잡아볼만 하거든요, 반등 롱을. 그렇기 때문에 오후 8시 17분에도 롱을 드렸죠. 요때입니다. 요때 8시 17분 요때 롱 들여가지고 굉장히 잘 올라갔고, 롱 포지션으로 오버나잇을 하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도 충분한 수익권이죠. 이렇게 롱으로 레버리지 좀 써가지고 124%, 뭐 하루 만에 거의 2배 넘는 수익률을 올리신 이런 분들도 지금 저희 방에 다 계시고 있다. 다 저희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매매에 최대한 도움이 되시게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단타로 접근해도 충분히 이런 20-30% 정도의 수익은 지금 변동성이 워낙 또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롱 관점으로 접근을 이제부터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숏 추세가 끝나고 이제 롱 추세로 접어드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롱으로 조금 길게 홀딩을 해도 수익을 좀 크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갈,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숏 추세가 끝나고 롱 추세로 들어가게 되면 한동안은 롱만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롱만 쳐도 좀 수익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돈 복사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조금 그런 구간들이 펼쳐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최대한 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좀 최대한 수익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기회의 장세가 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정보 받아 보시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100% 무료 특급 정보방에 입장을 해주셔가지고 정보 받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한결 더 수월하실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을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쨌거나 금리를 동결했고,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2차례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뭐 공포의 매파적 엄포보다는 아직은 7월 금리 인상은 결정하지 않았다, 요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AI 붐이 이 미국 기술주들 사이에서 엄청난 좀 하나의 테마로 자리 잡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테슬라, 구글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추세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전고를 지금 거의 돌파할랑 말랑 하고 있어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올려붙이는 힘 자체가 굉장히 세다. 거기다가 또 사실 이 시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다는 거에 굉장한 환호성을 지금 지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 계속 금리를 올려왔죠. 계속 금리를 올려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빠질 만큼 빠진 이후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쭉쭉 올렸고, 막상 금리를 동결했는데도 추세가 꺾이지 않고 이제는 고점 돌파까지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AI라는 테마 자체가 지금 굉장한 미래 먹거리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인간이 이제 광고 모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AI로 만들어진 이 엄청난 비주얼의 AI 모델들이 인간의 영역으로 지금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의 광고 모델이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AI가 그린 인간,
바로 이런 모델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 하나의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막 움직이고 진짜 사람처럼 말도 하고 이제 춤도 추고 이러면서 활동 무대를 이제 뭐 배우의 영역까지도 지금 넘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AI 아이돌이라든지 AI 인스타 모델들을 통해서 이런 광고를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광고료, 그러니까 모델료가 이젠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냥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 해가지고 AI로 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실제 삶의 영역으로 특히나 이제 챗 GPT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AI 붐이 우리 삶의 하나의 부분으로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그 어떤 테마든지 그 초창기에서 붐이 일어날 때 바이오 붐도 그랬었고 뭐 닷컴 버블도 그랬었죠. 그 초창기에 폭발력이 굉장히 센데 살짝 지금 이 미국 기술주들의 테마가 이 AI 테마의 어떤 초창기 그 붐을 타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높이 나는 새도 언젠가 땅에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 돌파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추세가 언제 꺾일 것이냐, 조만간 조금 꺾이면서 하방 추세로 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당장의 흐름, 당장의 일봉이라든지 시간봉, 특히나 이제 주봉까지도 나스닥은 굉장히 강하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도 사실 그렇게 매파적으로까지 연설은 하지 않았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 더 있을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더 이상 이 파월의 어떤 입김, 그런 게 시장을 어떤 좌지우지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FOMC는 일단은 7월 27일로 잡혀 있고, 요때는 지금 금리를 25bp 정도를 올릴 것이다라는 예측이 현재 70% 정도로 조금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이제 CPI, 다음 CPI가 7월 12일에 있는데 이게 또 좋게 나와버리면은 이게 또 확 역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7월 12일 CPI 발표가 일단은 중요한 다음 빅 이벤트가 되겠고, 이때 만약에 또 지표가 좋다? 그러면은 7월 27일에도 또 동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떤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금 계속 나스닥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7월 12일이나 7월 27일 기점으로 그 추세가 또 바뀔 수도 있겠다. 일단은 그렇게 조금 전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과연 이 나스닥 기술주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장의 포인트예요. 지금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꺾이면서 제대로 된 조정 장세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의 어떤 비트코인도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또 조정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 빠지는 각도 자체가 이때보다도 훨씬 더 가파르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달러가 빠지게 되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1,400원 하던 시절이 이제 끝나가고 이제 1,274원까지 이 달러 환율도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가속도 자체가 좀 더 붙게 되면은 달러가 여기서 이제 좀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달러가 쭉 달러 인덱스가 빠지게 되면은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위험 자산군들은 반대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추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서 저점 갱신을 하면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고, 그랬을 때 비트코인은 또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미리부터 지금 펌핑해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나스닥이 올라가는데도 최근에 이제 올라가지 못했고, SEC에서 이제 바이낸스 제소도 걸고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에 대한 태클도 걸었지만은 어쨌거나 빠질 만큼 빠진 구간에서 이제부터는 또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그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알트들을 봐야 되겠죠. 알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수위, 원래 신규 상장하고 많이 내렸으면은 그만큼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수위 같은 코인도 결국에는 이제 1,000원까지 깼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수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1,000원을 깬 구간부터는 충분히 좀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볼 수가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조금 많이 빼긴 했는데 어쨌든 800원까지 깨면서 최악의 공포 구간까지 이런 식으로 폭포수로 내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추세, 1,000원을 좀 어느 정도 살짝 넘겨주는 추세 정도까지의 반등은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비슷한 패턴이죠. 멀티버스 X, 요거 시가총액이 지금 9천억대 정도 되고, 마찬가지로 이 멀티버스 X도 상장하고 나서, 근데 상장했을 때 얘는 조금 상승을 많이 주긴 했어요. 상승을 쭉 주고
내려왔고 시가까지 이제 돌파를 하는 하방이 나왔고 37,000원대를 찍고 지금 살짝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좀 무겁습니다. 지금 9,000억 정도 되고 수위의 2배 정도 되는 몸집을 가지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바닥을 찍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래도 42,000원 정도 자리까지 43,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쳐주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런 엔진 코인, 이 엔진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렸거든요. 많이 내린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내렸으면은 사실 직전의 저점 구간, 요 구간까지의 쌍바닥을 지금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닥을 찍었으면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떨어진 거에 일단 1차적으로 좀 갭을 메우면서 420원 정도 라인까지의 반등은 좀 나와줄 수 있지 않나. 엔진 코인도 너무나 좀 급격하게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결국에 공이 떨어졌고 튕겨져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수위, 멀티버스 X, 엔진 코인 등이 조금 반등 지점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나머지 알트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거의 그림들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들의 대장격인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 최저점을 찍고 여기서도 딛고 크게 올렸고 여기서도 딛고 크게 올렸던 이 추세선을 이어봤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추세선에 닿았다. 추세선에 닿게 되면 항상 상승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트들의 맏형인 이더리움이 여기서 한번 좀 반등을 쳐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알트들도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다 떨어지면서 저점 갱신까지 한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반발력이 세게 올라갈 수도 있어 보인다. 충분히 그런 자리고 어떻게 보면 썸머 랠리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약간 시장이 좀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랠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반등이 맞겠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매도에 이은 약간의 이제 V자 반등 그런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알트들도 이제 한 번씩 나와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딛고 났을 때 딛고 나서 대략적으로 40%, 50% 정도의 좀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는 충분히 가격대가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극단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었지만은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 꺾였다가 시간을 좀 끌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고점 돌파를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근데 어쨌거나 첫 반등은 좀 세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것도 한 3, 4일 정도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조금 점쳐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요즘에 알트들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알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 충분히 이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레버리지를 써서 알트 숏은 안 되죠. 알트 숏은 왜 조금 멀리 우리가 이제 지양을 해야 되냐 그런 관점은 저점을 찍고 알트가 올라갈 때는 뭐 사실상 무지막지하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올라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떨어지는 추세 속에서는 충분히 숏을 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변곡점 이후에 저점이 충분히 갱신된 이후에 뭔가 상승세가 나올 때는 이제 롱 관점으로 알트들을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처럼 충분히 알트들이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의 어떤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요건 이제 마스크 네트워크 차트인데 이런 식의 반등도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알트들은 많이 빠진 구간에서는 숏보다는 충분히 이제 롱 관점으로 봐서 어느 정도의 레버리를 써서 좀 단타 매매를 해본다든지 지금 알트들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런 코인들 비트겟에 있는데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런 코인들로도 20배밖에 안 쳤는데도 이제 600% 요런 식으로 또 수익에 좀 화끈하게 꽂히는 게 알트기 때문에 최대한 알트들로도 우리가 단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코인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들도 일단은 뭐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냥 계속 들고 간다, 홀딩을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또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신청으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도 암호화폐로 좀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블랙록이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을 또 다 사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들에 대한 어떤 이제 무지막지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또 반감기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나 이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뭐 보셨겠지만 수많은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모금액이 비트코인으로 또 이제 쑥 손쉽게 송금도 가능하고, 특히나 이제 나라에서 이제 돈을 빼야 되는 그런 긴급 상황에서도 또 비트코인이 가진 그런 장점들이 빛났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떤 대형 증권사들이나 전통 금융사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다시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쌀 때 앞다투어서 빨리빨리 이제 비트코인을 좀 사놔야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그래도 내가 그래도 1비트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블랙록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먼저 자리 선점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뭐 뒤따라서 JP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대형 증권사들 좀 줄줄이 들어가고 한국도 들어가고 뭐 전 세계 그 모든 투자 은행들이 또 앞다투어서 비트코인 쪽으로 좀 시장을 넓히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가장 중요한 게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있다. 화폐 가치는 계속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공포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가치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25,000달러도 굉장히 나중에 가서 되돌아봤을 때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싼 가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나오는 흐름 단기적으로 올려두고 잘 안 빠지고 있죠.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상승 지지 상승의 패턴으로 또 위로 이제 올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조금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 있고,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27,400달러 정도 선 여기서 쭉 한번 회복해주고, 요 정도까지 회복해주고 한번 좀 눌려주고 쌍바닥 그려주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충분히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서 너무 또 급격하게 올리면 이렇게 숏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또 숏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지금 구간이 또 최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구간이 이때나 이때 구간이 되면서 하나의 바닥, 그러니까 저점은 어쨌거나 상승 기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저점은 계속 높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점도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채널 자체가 이렇게 좀 확장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서 올라가는 채널을 그리면서 갈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많이 내린 구간, 기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많이 내린 구간은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 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반대로 이제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충분히 여기 전고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전에 패턴상 10% 정도 올리면 또 이제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조정이 나오고,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롱 관점으로 봤을 때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아마 이런 식으로 약간 N자 상승의 형태를 흐름을 그리면서 앞으로 조금 우상향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흐름에 맞춰서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는 롱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 떨어지는 추세 속에서는 숏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데, 아마도 이제 지금 구간은 숏 추세에서 롱 추세로 바뀌는 대형 변곡점 구간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그런 타이밍에 맞는 매매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즘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못하고 한번 떨궜다가 결과적으로 단기 쌍바닥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약간 지금부터는 우리가 롱 관점,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어요. 이 25,000달러 라인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단 이거를 박살내면서 24,800까지 찍어줬는데 이후에 또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 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물론 아직까지 이 SEC의 태클,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에 대한 이제 미국 이제 거래소들의 어떤 제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도 증권으로 분류되냐 마냐, 리플 소송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BNB 코인의 흐름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BNB 코인 차트인데 요거 3일봉으로 보시면은 반등이 전혀 안 나왔어요. 지금 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올려줬는데, 그럼 비트가 이 정도로 올려줬으면은 알트들도 따라가는 게 맞는데, 일단 BNB 코인이 전혀 지금 반등을 못 해주고 있다. 요게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BNB 코인이 좀 큰 폭으로 좀 내려가고 저점 갱신을 하게 되면은 다른 알트들도 충격을 좀 받을 수는 있는데, 이 BNB 코인이 FTX 코인, FTT랑은 차원이 다른 코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떨어진다 해도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선을 보여주면서 약간 다시 한번 이제 차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FTT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계속 떨어졌고 거래소도 파산을 했지만, 바이낸스가 파산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진다 해도 그렇게 FTT만큼의 충격은 없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분한 저점 구간에서의 장악형으로 직전의 음봉이죠. 일단 여기를 메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26,000달러만 좀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뒤이어서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충분히 이제 쇼자리도 나온다. 그런 구간에서 최대한 타점을 잡아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으면서 최대한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주말에도 일을 하고 영상으로는 좀 더 좋은 내용들로 월요일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이었습니다.